토요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나를 내 본래 모습으로 17살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려달라. 지난 여름 개봉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송사를 다룬 영화 헐스토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번엔 히스토리입니다. 17, 딱 그 나이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했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77년 만에 한을 풀었습니다. 어제 크로징 멘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개인사에 대한 가해국가의 보상 이전에 지나간 역사에 대한 피해국가의 판단입니다. 일본의 판단 여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 차례 전범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로부터의 피해 배상은 물론 요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집단의 가해는 그래서 가해 집단을 향하는 더욱 힘센 정의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정의가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번 판결의 확장성을 기대해 봅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고 탄식하는 또 다른 이춘식 할아버지, 역사 속 또 다른 17 할머니를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10월 31일 2018년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다들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일본 정부는 굉장히 못마땅하다. 그쪽 신문들은 아마 또 그런 논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판결이 나오고 2시간만, 이는 이제 오후 4시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순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를 해서 항의를 네네. 했습니다.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네. 기존 주장 계속 되풀이한 겁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이건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이 불가능하죠. 주한 일본 대사 귀국 조치, 귀국 조치 이런 것으로 또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는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또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여겨지고요. 일본 시민단체인 그 일본 제철 전 징용공, 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고 표현하고 네네. 있습니다.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쪽에서는 배상해라. 예, 예. 라고 또 이렇게 어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일본 제철,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이 신일철 주금으로 바뀌었는데요. 네네. 지난 2012년에 대법원에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승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파기환송시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네네.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고 이 단체에서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게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소송도 한 14건 정도 있고요. 네네. 지금 생존자는 한 5천여 명 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이제 나설 수도 있고 그런데 유가족도 이제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한 14만 명 정도 선. 14만 명 정도 선이요. 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라는 지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의 확장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굉장히 폭넓은 행보를 지금 보였어요. 네. 예. 굉장히 이례적이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분이 워낙은 비건 특별대표의 파트너인데 네네. 그 이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통일 외교 핵심 인물을 다 만난 겁니다. 예, 안보 분야까지요. 예. 예. 자, 남긴 메시지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FFVD. 예,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에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적대심을 끝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한미가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네네. 그러니까 FFVD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 예. 예. 역시 뭐 이 부분에 방점이 좀 찍힌 것 같고요. 네네. 뭐 좀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 이런 의미도 좀 살짝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라. FFVD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속도 조절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토론회를 열었는데 집단 행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 공개도 꺼리고 아주 매우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토론회 뒤에는 취재진 피해 가지고 이 모든 참가자들을 뒷문으로 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공개를 한 것은 스티커 설문조사 결과인데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였고요. 네네. 가장 많은 응답은 폐원하고 싶다. 뭐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엔 뭐 거의 90% 이상 이쪽에 예. 스티커를 붙였고 그다음이 원화 모집 안 하고 싶다. 휴원하고 네네. 싶다. 공공형 유치원을 하고 싶다라는 쪽에 응답한 분은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딱 한 장 붙어 있던데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100% 찬성이 나온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투표를 확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요. 왜 비리 없이 정상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해 온 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예, 예. 예, 왜 그분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전부 다 그런 거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비리 사립 유치원 그 감사 결과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예. 대다수 그 사립 유치원은 건전하게 운영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일부가 사실은 이제 비리 유치원인 것으로 드러난 건데 예. 왜 그 나머지 분들은 이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비리에 연루된 그런 또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인지 네네.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예, 그래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집단 휴업은 차마 감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침묵하고 있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규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이제 어제 2018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라는 걸 내놨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6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정규직 노동자는 뭐 겨우 3천 명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정규직 비중이 그래서 33% 지난해 대비 0.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네네. 2012년 8월 이후 최고치라고 그러고요. 비정규직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 예. 이게 이제 그 원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문제는 고령층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에 3040 세대의 실업자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얻지 못한 청장년 세대가 지금 크게 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이 한시적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인데 네네. 그런 노동자가 또 9만 8천 명이 또 증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비정규직인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고용 구조에 대한 입장들이 참 다양한데 말이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을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이 사회가 도대체 폭행을 어디까지 용인을 했길래 이 지경까지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촛불혁명 이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이 위디스크는 국내 웹하드 1위 업체인데 경기도 분당 사무실에서 그 양 회장이 폭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네. 전직 개발자인 남성 직원의 이제 머리를 폭행하면서 이제 막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건데 회사 고객 게시판에 양 회장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라고 그럽니다. 네네. 이 직원 지금 그만두고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아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영상을 양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촬영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기념품처럼 소장을 해왔다 그래요. 네네. 네. 이 정도면 글쎄요, 뭐 사이코 뭐뭐 하는 그런 단어가 확 좀 떠오르죠. 네네. 예, 경찰이 지금 수사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디스크는 안 그래도 지금 음란물 유통 방치한 혐의로 수사 중인데 부가해서 이것도 함께 수사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출발새 아침 3부에서요.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한 전 심층적인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사립유치원 논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토론회를 가졌고요.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치원 비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부, 2부에서 사립유치원의 단체 행동과 정부 대응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비리 유치원 명단 끈질기게 추적하고 요청해왔던 분이기도 하시죠.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도 자녀가 어린이집 지금 다니고 있죠? 네네, 저희는 4살인데요. 내년에는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입니다. 네네.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최근 상황의 어떤 입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유아교육 기관을 불신하게 된 점도 너무 유감스럽고요. 문제는 지금 뭐 휴원하겠다, 폐원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 사립유치원 다 죽인다 이러면서 사실 부모들에게는 너무 위협적이죠. 예. 특히 뭐 맞벌이 부부들이 느끼는 위협은 너무 심각하죠. 왜냐하면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네네. 내 아이들을 도와줄 기관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위력 행사를 하는 것들이 더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정치하는 엄마들 인터뷰 한번 했을 때 정치와 엄마 가운데 어느 쪽을 방점을 두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정치, 엄마 이런 명사보다는 하는이라는 동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 예, 감사합니다. 이 행동한다는 것, 그래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입수하려는 노력도 처음 했었고요. 예. 그런 행동도 했었고, 어제는 한유총이 그간 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력으로 무산시켰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난 12월 5일인가요?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수백여 명의 한유총 원장님들이 몰려와서 네네. 이 토론회를 아예 무산시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그러니까 아예 엄마들이 아기를 동반하고 이렇게 참여했던 토론회들도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예. 근데 교육부가 개최한 이런 토론회들도 계속 힘으로 이렇게 저지를 해왔는데, 이것들을 이제 특수 주거 침입, 그리고 이거를 개인 원장 개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유총 차원에서 단체 문자도 뿌리고 뭐 같이 이렇게 참석해라, 꼭 몇 명씩은 와서 이 토론을 우리가 아예 무산시키자, 이런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 이렇게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 측에서 또다시 토론회 예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별 문제 없이 치러질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어제 한유총의 신택소에서 수천여 명 모여가지고 대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가장 사실 부모로서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켜봤는데, 휴폐원도 안 하겠다 하면서 좀 자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국민의 좀 눈치를 보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까지 와서 난입하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울며 겨자 먹기겠죠. 저는 한 번도 한유총이 제대로 된 사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늘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억울하다였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저께죠. 국정감사에 마지막 국정감사 날에 그 증인으로 와서도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좀 납득할 만한 답은 못 내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유아교육 망친 사람들에 대한 정말 직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집단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조금 전에 그 이종훈 시사평론가 또 얘기했습니다만 한유총에서 비리 유치원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의 그 하소연들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당하게 적법하게 유치원을 운영한 그 원장이나 그쪽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왜 이 침묵이 계속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한유총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정말 모든 원장님들이 다 비리 유치원 원장님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억울하신 네네.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계신데 오히려 그 억울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한유총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라던가 그 현직 그 임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주회장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감사적발 명단에 사실 중대비위로 걸린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한유총 얼굴로 남아서 억울하다고 있고 사회재산 운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유총이 사실 좀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는 한유총이 오히려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만약에 비리 유치원이 정말 소수이고 억울하다고 하면 정말 중대비리 저지른 유치원은 한유총에서 저는 회원에서 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이렇게 계속 오해하지 않을 거고 네네. 억울한 점이 있는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네네. 지금 현재는 한유총이 오히려 국민적인 공분과 어떤 오해를 살 행동만 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는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부적인 사안 한번 여쭤볼게요. 원화 모집 중단, 폐원 이런 공지를 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 18곳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유치원 대란이 발생할 우려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어제 이후로는 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한유총 차원에서 집단적 휴원은 안 하지만 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교육당국이 생각을 해서 만약에 휴원하는 사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도교육청이 아주 구체적인 안심할 만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때 국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고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한 심정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돈으로 쓰라고 준 것을 비리의 용처로 사용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한유총 쪽에서는 회계 규칙을 정부가 잘 마련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학부모들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하면 되는 지원금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죄인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느냐라는 그러한 반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원금을 부모에게 줘라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네네. 파렴치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게 원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2012년부터 지급됐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부터 교육당국이 지금 하여튼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라는 걸 그때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금을 우리한테 주고 감사하지 말고 부모한테 주고 부모가 본인들한테 내면 그것은 자기들 감사를 안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 결과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다 밝혀졌는데 부모에게 지원금을 줘라. 감사받기 싫다. 네네.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인면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은 사립유치원 쪽에 있는 것이 맞지만 정부 당국이 이 같은 비리를 그냥 방치해서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논의 드렸던 말씀이고요. 네네. 절반 이상의 책임은 다 교육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감사 결과를,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지난 3년간의 감사 결과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했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상황인데요. 네네.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야 종합대책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번 기회에도 유치원 감사직발 명단을 국민들이 몰랐다면 계속 교육당국은 깜깜이로 엄마들만 모르고 엄마들만 바보 만들고 계속 사립유치원 비리를 눈 감아줬을 겁니다. 아마. 네네. 국민들이 알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야 조치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필요하고 교육당국도 국민들 앞에 유감 표현이라는 특히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한일청에 대한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만족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대책은 정말 그냥 기본은 했다 정도이고요. 네네. 50점, 60점 정도 개인적으로 꼼꼼히 이렇게 봤는데 다 좋습니다만은 에듀파인이라든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 도입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듀파인을 넣는다는 얘기는 회계 장부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예컨대 명품백 사거나 아니면 막 술을 사거나 이런 영수증을 이제 함부로 감히 회계 장부에 첩부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조치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정말 주먹국으로 너무 정말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사립유치원의 어떤 운영 행태를 조금 바로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회계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리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이 교재상이라든가 식대재상을 이제 관련된 납품업체들의 가족들이 다 오픈을 해서 시중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 3,000원에 납품하고 또 그 안에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런 수법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인사 시스템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네네. 즉 현재 이제 원장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원장은 억대 연봉이 넘고요. 교직원들도 700만 원, 8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월 700~800만 원의 고액급여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월급 많이 가져가는 건 그냥 가족 일가 친척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는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상 이거는 약간 사립유치원 봐주기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네. 부모들이 이제 어떤 수업료를 내는 것이 정말 좀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가족들의 월급을 다 챙겨주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고 요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지금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100%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도 감사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좀 약간 심도 깊은 감사를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정도 요구가 좀 크게 빠져 있다고 봅니다. 예, 이른바 비리 유치원 근절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해 주시죠. 네, 부모 눈높이에서 이 세 가지 법은 어마어마한 법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법제도 보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도 사실 관련 입법을 미비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일총으로부터 입법 도움을 받아서 현재 실형을 또 살고 계시고 이런 국회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절대 뜸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약간 특히 보수당, 그러니까 일부 부정당 정말 걱정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때 11월 안에 뜸들이지 말고 바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둔 부모로서는 내년 3월이면 사실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지금 요 10월 11월부터 입학 설명회하고 신입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다 늦춰지고 있거든요. 다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미적미적 거리는 모습 보이면 한일청에 이어서 또 국민들의 지탄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앞으로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온 발표한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립유치원을 완전히 정상화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정상화 대책들을 좀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것들을 뭐 온라인 서명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서 좀 보완되도록 이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 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립 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문 닫고 다시 개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문제 그 유치원의 폐원 재개원 정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이 시민 차원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런 그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활동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관련 이슈를 의원을 연결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예,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관련 속보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같은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도록 하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앞서 1부에서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죠. 남인순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특위까지 꾸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어떤 것인지요? 예, 지금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근본적으로 발생되게 된 거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국가가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당국, 사립유치원 다 책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뜸들이지 말고 이 같은 네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주문을 했는데요. 자, 뜸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인프라 자체를 공공재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떤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용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대비를 본다면은 사립 유치원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좀 더 많이 앞으로 좀 늘려서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40%가 될 때까지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리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이 결국은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도 개선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님들 이런 네네. 분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어떤 운영 과정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요. 네. 한유청 쪽에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된다. 국공립 유치원과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같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없지만 이제 유아교육법의 정의에 따르면 유치원은 법적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네네. 개인의 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학원이랑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건 유아교육을 위한 설립 운영되는 학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영리 원칙에 따라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개인이 이제 인프라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그런 성격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무상 교육 보육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누리가정이라고 하는 공통가정을 사모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완전히 사유재산처럼 영리나 이윤 창출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좀 당사자들과도 논의를 해나가야 되고요. 또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 재산 투자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그걸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장의 입장은 그런 거지만 국가의 재정에 투여된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교육에 투여된 재정은 아이들한테 쓸 수 있도록 네네. 아이들한테 썼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국가가 또 회계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비리 유치원 네. 근절 3법, 뭐 이른바 박용진 3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제 한유총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집단 휴업은 없다라고는 했지만 설문조사를 보면요. 박용진 3법 통과되면은 폐원하고 싶다. 여기에 아주 네. 압도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네네.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어제 이제 토론회를 한 거는 저는 단체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또 이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계속 개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법안이 무조건 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종합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것이 통과되면 문 닫겠다 이런 건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한유총은 그렇지만 또 한유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사립 유치원 연합회라는 조직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는 에드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 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기됐던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토론을 통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특히 이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어떤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을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 어쨌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리 유치원 관련된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파장에 대한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짐작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계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 법안 통과를 하게 되면은요. 네네. 이제 얼만큼 이것이 이제 지금 시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 시기들은 공포 후에 몇 개월을 줄 수도 있고요. 공포 당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에 6개월 내지 1년 후에 시행될 수도 있고 법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조정이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되려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가 결국 투명한 회계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가의 어떤 회계 프로그램에 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빨리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좀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유치원 문을 닫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문을 닫다가 좀 다시 또 개원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치원이 폐쇄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개원하는 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시급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폐원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폐원했다가 다시 개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게 되고 특히 이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을 할 경우에 처벌을 그동안 못했거든요. 네네. 행정적인 조치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 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은 좀 바로바로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네네. 때문에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기대치가 네. 사립 유치원 비율에 인해서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어느 정도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국공립-유치원의 어쨌든 OECD 국가들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의 그 취원한 비율이 한 66.9%, 67%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국공립의 취원율이 21%. 네네. 그래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OECD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40%가 될 때까지, 네네. 취원율이 40%가 될 때까지 좀 확충을 조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이 투입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잡한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은 일입니까? 이게 쉽게 단기간에 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필요한 신축을 해야 되지만,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밝혔지만, 기존의 이제 사립 유치원 중에서 운영이 어렵거나,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이제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만큼 그 기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공영형으로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예.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 유치원 확충하는 방안 중에 또 특히 학교 시설 중에서 빈 교실을 이용해서 병설로 네네. 하는 방법, 이렇게 꼭 새로운 땅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또 만약에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은 이제 리모델링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비용이 무조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결국엔 무늬만 국공립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이 지경을 하는데, 예. 어린이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간한테 위탁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부분은 거의 개인, 지경은 2.7%고,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요. 네네. 위탁 권한은 시군구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공기관을 둬서, 네네. 그런 기관이 개인 위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를 좀 하나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동작구 안에 있는 공공기관이 직접 이제 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사나 원장들은 거기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보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이나 한 곳에 계속 한 어린이집이 한 개인 원장한테 심지어는 30년 이상 위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순환돼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특위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학부모들 또는 우리 사회에 바라는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보육과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에서 만든 특위이기 때문에요. 유치원 현장이나 또 보육 현장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일단 좀 듣기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잘 조정을 해서 이번에 어떤 제도 개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061님은 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공간이 많으니까 비리 사립유치원 편하게 놔두거나 없애고 초중고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4673님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인가요? 법인 사업자인가요? 이런 또 질문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감안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3부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